안녕하십니까. 이재명이가 몽골을 국빈 방문하면서 김혜경이하고 완전히 즐기는 사이에 우리나라에서는 이재명한테는 날벼락 같은 이런 판결이 하나 선고됐습니다. 이재명으로서는 많은 하늘의 날벼락 같은 이런 판결이에요. 뭐냐면 쌍방울 김성태 회장 서울 수원고등법원의 판결입니다. 어떤 판결이냐. 김성태 회장이 제3자 뇌물 공여, 제3자 뇌물 북한의 800만 불 중개 뇌물 공여죄로 기소가 됐거든요. 그런데 이 재판이 수원지방법원 1심에서는 1심의 송병훈, 지금 이화영이 재판하고 있는 이번에 배심 재판, 전부 송병훈 판사거든요. 이재명 재판 중단 시기난 송병훈 이자가 김성태 회장에 대해서 뇌물 공여 부분에 대해서 공소기각을 해가지고 재판 안 한다. 공소기각 판결했던 거예요. 1심에서. 그러면 송병훈 판사의 논리는 뭐냐? 왜 공소기각을 했느냐? 쌍방울의 김성태 회장이 외국환 관리법으로 또 재판받고 있잖아요. 외국환 관리법. 북한에 돈을 주려면 중국으로 돈을 가지고 나가야 되니까 외국환 관리법으로 재판을 이미 항소심에 받고 있으니까 이 사건하고 그 다음에 북한에 뇌물 준 800만 불이 똑같은 하나의 행위, 똑같은 게 범죄가 아니냐. 그러니까 이중 기소된 거다. 이렇게 각하 공소기각을 한 거예요. 근데 송병훈 판사의 판결은요,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는 거죠. 외국환 관리법은 외화를 밀반출한 거고요. 그 다음에 제3자 뇌물은 북한에 돈 준 거니까, 물론 외국환 관리법이 북한에 돈 주기 위한 수단은 맞지만, 그러나 전혀 보호법익이나 또기 행위가 100% 일치하는 건 아니잖아요. 이거야말로 완전히 별개의 범죄다. 그래가지고요, 어제 수원고등법원 제2형사부 판사가 김건우 부장판사, 그 다음에 임재남, 그 다음에 서정희, 이런 식으로 3명인데요. 수원고법의 제2형사부에서 김성태 회장의 공소기각 판결을요, 파기하고 다시 수원 지부 합의부 있잖아요. 아까 송병훈. 거기로 파기 환송을 시켜서 뇌물 공여 재판을 해라. 이렇게 파기 환송한 거예요. 그러면 다시 재판하면요, 김성태 회장이 뇌물 중개 유죄가 되면요, 뇌물을 준 사람하고 받은 사람은 필요적 공범이라 하거든요. 필요적 공범. 뇌물 준 사람하고 받은 사람은 똑같이 필요적으로, 왜 주고받아야 뇌물죄가 되니까. 그러면 쌍방울 김성태 회장이 뇌물 공여의 유죄가 되면요, 결국은 이재명과 이화영이도 뇌물 공여 수수죄가 되는 거예요. 김성태 회장은 뇌물을 공여한 준 사람이고, 그 다음에 실제 이재명과 이화영은요, 제3자 뇌물, 실제 돈은 북한에 갔더라도 뭔가 부정한 청탁을 받고 이재명이가 자기 이익을 위해서 북한에 돈 주라 했으니까 이런 게 제3자 뇌물이죠. 거기에 바로 이재명이가 그게 원래 뇌물 수수죄가 되는 겁니다. 제3자 뇌물이라는 게 공무원이 뭔가 부정한 청탁이 있어요. 부정한 청탁 받고 돈은 이게 제3자한테 주게 하지만 실질적으로 자기 이익을 위해서, 그러니까 성남FC 뇌물 있잖아요. 기업들, 네이버, 두산, 이런 게 다 제3자 뇌물인데요. 결국은 뇌물 준 사람은 네이버나 두산, 차병 이런 회사고요. 그 다음에 받은 사람은 이재명이 되는 거예요. 정지상이나 공범이 되고, 실제 돈을 받은 거는 성남FC이지만 이게 제3자 뇌물입니다. 결국 이재명으로서는 재판을 원래는 이게 공소기각이 돼버리면 재판을 이게 좀 피해간다 이랬는데, 그러나
완전히 뭐 김성태 회장이 재판을 피해갈 수가 없고 바로 이제 그 뇌물 공여로 재판 진행을 해라는 거예요. 그럼 김성태 회장이 유죄가 되면요. 뇌물 준 사람이 유죄니까 받은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준 사람만 유죄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김성태 회장이 자백을 하고 있거든요. 그 무죄가 될 수는 없잖아. 그러면 제말하게 그 이재명, 이화영이 공범이 되고 결국 이제 그 이재명으로서 날벼락이죠. 준 사람이 유죄가 됐으니까. 이재명도 유죄가 될 수밖에 없는 이런 이제 구조입니다. 뇌물은 필요적 공범이다. 이 말입니다. 특히 그 이화영이는 뭐 도저히 못 빠져나갈 거고요. 이화영은 이게 뭐 워낙 증거가 많아서 김성태 회장하고 북한의 그 공작원 리오남부터 해가지고 김성애 뭐부터 송명철 북한 정인매도 엄청나거든요. 근데 이화영은 이게 뭐 워낙 만난 사람이 많아서 쌍방울의 그 직원들도 많아요. 그 중국 공장에 그 부장도 있는데요. 제 이름은 안 밝히는데 제가 여러 번 들었습니다. 쌍방울 그룹에 취재해서. 그리고 이제 그 우리 안부수 회장도 있고요. 실제 뭐 워낙에 그 목격자 직원도 많고요. 거기다가 이제 뭐 워낙 또 이게 물적 증거가 많아요. 이화영이가 출장 간다, 올 때 갔다 올 때 전북의 그 출장 보고서, 그리고 이제 그 이화영의 그 친구 신명섭 평화협력국장이죠. 경기도 국장. 이화영은 부지사고, 그 둘 다 이해찬 사람이거든요. 이해찬. 그러니까 이제 그 신명섭이가 북한에 뭐 공문 보내가 쌍방울이 돈을 줄 때마다 이재명이 초청해달라. 이런 식으로 이게 공문들도 많고요. 증거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면 이게 그 이화영이는 뭐 빼도 박도 못하게 제3자 뇌물 수수가 되는 거예요, 공범이. 근데 이화영도 억울하죠. 자기 방문 아니니까. 그러면 이화영이가 이재명이가 이제 알았다는 것만 재판하면 되는데 그것도 이게 증거가 너무 많아요. 왜냐하면 이화영이가 일단 이게 그 이재명한테 보고했다고 검찰에 박상용 검사실에서 자백한 게 있거든요. 이게 이제 임의성이 있다는 거예요. 연어에 가지고 회유한 게 아니다, 술자리. 그러면 임의성이 있는 자백이면 검찰에 자백한 게 임의성이 있다, 자발적으로 했단 말이죠. 임의성이 있다는 말은 거기에 뭐 설주한 변호사 정인도 있고요. 또 이제 그 검찰의 계장이나 이 사람들이 법정에 나와가지고 이화영이가 자발적으로 자백했습니다. 이재명한테 보고했다고 이렇게 정은 설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그 외에도 뭐 정연은 많아요. 왜냐하면 이게 그 김성태 회장이 또 자백인 게 있죠. 이재명이가 전화 와서 뭐 바꿔줘가지고 고맙다 이런 것도 있고요. 우리가 요즘 이게 통화할 때 스피커 폰으로 이게 다 주위에 사람 들으면서 통화하기 때문에 특히 이화영이처럼 과시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은 다 이게 통화를 바꿔주거든요. 또 배달 사고 안 냈다고 하려면 통화를 필리핀에서도 이재명이 바꿔주고 또 이게 중국에서도 바꿔주고 이런 데 그 통화한 게 있고 그걸 옆에서 들은 사람들이 신명섭, 안부수 들은 사람들이 많다. 쌍방울, 박용철 회장 정원도 있고요. 그 다음에 국정원 정원도 전체적으로 보면요. 전체적으로 보면 이게 그 이재명한테 상당히 불리합니다. 불리한 거예요. 국정원 여러 데 그 자료들도. 그러니까 너무 그 증거가 차고 넘치니까 이재명이가 재판 중단만 돼 있는 거지 나중에 무죄 빠져나가기 어렵다 이거죠. 결론적으로 그 이번에 김성태 회장이 공소기각이 됐으면 당분간 이 재판이 중단이 될 텐데 그러나 그 파기환송되는 바람에 김성태 회장이 그 뇌물 공여는 재판이 진행돼야 된다. 그러면 이게 유죄 안 할 수 없잖아. 자백하니까 증거도 많고. 그러면 이게 김성태 회장부터 유죄해놨고 나중에 이재명 재판이 재개되면 준 사람이 유죄니까 거기다가 증거들이 너무 많으니까 이재명으로서도 이게 무죄하기가 거의 불가능하다고 봐야죠. 원래 그 쪼개기 후원금 있죠? 쪼개기 후원금은요, 그거는 이제 뭐, 김성태 회장만 500만원 벌금해가 유죄가 되고, 쪼개기 후원금은 김성태 회장만 유죄가 되고, 이황이가 무죄가 되고, 이재명이는 기소도 안 됐는데, 그 자체가 웃기는 거죠. 이재명이가 기소도 안 되고, 이황이는 이게 무죄가 돼버린 쪼개기 후원금. 근데 판사도 어이가 없잖아요. 배심원들이 개딸들이 많은지 배심원들이 뭐 만장일치로 쪼개기 후원금 이재명이한테 후원해 준 거 있잖아. 9,800만 원. 그게 김성태 회장 돈으로 500만 원씩 쪼개기를 후원해 주는데 이화영은 이게 배심원들이 무죄라니까 판사도 무죄라고 썼지만 판사도 이게 이화영이가 관여한 게 강한 의심이 든다 했거든요. 근데 그거는 이재명에 대해서는
아직 기소도 안 됐지만 나중에 언젠가는 죽은 권력이 되면 기소하든지 뭐 하겠죠. 그러게 이재명이가 몰랐다는 것도 웃기는 이야기잖아요. 몰랐다는 게. 이재명이 이거 후원해서 고맙다고 김성태 장한테 전화까지 왔는데 몰랐다는 게. 근데 그거는 그 정치 자금이니까 쪼개기니까 이재명이 잡아떼면 뭐 직접적인 증거는 없잖아요. 쪼개기인데 이재명이 난 몰랐다 하고 이화영이가 다 했다. 근데 이화영이도 무죄 나버렸으니까 그거는 뭐 쪼갠 걸 모를 수가 있죠. 받는 사람이. 근데 이번 대북 송금은요. 뇌물입니다. 100억이 넘는 뇌물. 거기다가 이화영이가 이미 다 대법원에서 7년 6개월까지 받았고 이 외국환관리법으로 이화영이 또 받겠죠. 이거는 뭐 정치자금부 쪼갠 거하고는 차원이 다른 이런 문제예요. 뇌물 사건이고 특히 뇌물은 뭐 완전히 필요적 공범이에요. 정치자금법은 반드시 필요적 공범은 아니죠. 왜 그러냐면 아까처럼 쪼개가 몰래 주면 나 몰랐다 하면 그건 필요적 공범이 될 수 없는데 뇌물이라는 건 주고받는 거기 때문에요. 일방적으로 뇌물을 몰래 줄 수는 없잖아요. 받은 사람이 모를 수가 없다 이 말이죠. 뇌물은 정치자금법과 또 달라요. 예를 들어 대표적인 필요적 공범이 간통이거든요. 간통을 하면 남녀가 이게 모를 수가 없잖아요. 물론 뭐 여자가 이게 유부남인지 모르고 총각인 줄 알았다. 이런 경우는 예외적인데요. 그런 경우는 아주 드문 케이스고 대부분은 옛날에 간통은 필요적 공범인데 뇌물도 그래요. 뇌물을 몰래 뇌물을 집에 갖다 놨는다. 그러면 그게 말이나 안 되는 이야기죠. 근데 이 사건은 하여튼 정인이 너무 많고, 그 다음에 인적 증거 정인도 많고요. 그 다음에 물적 증거도 너무 많아가지고, 재판만 하면 이재명이 빠져나가기는 어렵다는 거죠. 빠져나가기는. 그게 뇌물이 110억입니다. 더군다나 이게 북한에 준 거예요. 유엔 제재를 어기고 준 거예요. 저는 아무래도 검찰에서 그때 이적죄까지 기소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적죄 윤석열 대통령 처음 당했거든요. 옛날에는 이게 북한에 몰래 돈 주면 이게 이적 행위입니다. 북한을 이롭게 하는 행위잖아요. 외환죄 중에 이적 행위로 이재명이를 추가 기소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제3자 뇌물뿐만 아니라 이적 행위로. 하여튼 결론적으로 김성태장이 뇌물 공여 부분이 1심에 송병호가 말도 안 되게 공소기각 해가 재판을 안 하잖아요. 공소기하면 외환죄 재판 맞잖아요. 근데 이게 수원고등법원에서 파기환송이 됐다. 왜냐하면 북한의 뇌물 준 거하고 외환관리법은 전혀 다른 별개의 범죄다. 이걸 법률용어로 실체적 경합범이다. 이 말입니다. 송병우이는 1심에서는 그냥 상상적 경합 똑같은 행위다. 하나의 행위다. 똑같은 행위다. 하나의 범죄다. 이런 식으로 봤는데 그게 말이 안 되잖아요. 외환관리법하고 북한의 뇌물 준 게 어떻게 하나의 행위가 됩니까? 그런 게 상상적 경합 하나의 행위가 아니고 실체적 경합은 전혀 별개의 행위다. 별개의 행위. 우리가 실체적 경합이라는 거는 여러 개의 행위로 여러 개의 죄를 짓는 전혀 별개의 범죄다. 따라서 송병호가 한 게 말이 안 되는 저는 처음부터 터무니없는 판결이고 그래서 검사가 항소해서 수원고등법원에서 바로 잡은 거예요. 이재명으로서는 날벼락 같은 이런 게 엄청난 판결이 내려졌다. 김성태 회장은 선처될 겁니다. 김성태 회장이 처벌받는 거는 저는 좀 마음은 아파요. 김성태 회장은 참 제가 공개하고 싶지도 않아요. 요즘 김성태 회장 쌍방울에 많은 취재 협조도 받고 근데 뇌물 준 거는 크게 처벌 안 될 거예요. 준 사람은 아무래도 5년 이하기 때문에 김성태 회장이 무슨 죄가 있어요. 달라니까 이화영이가 달라니까 이게 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마 집행유예나 가볍게 아마 처벌이 되고 오히려 이화영은 또 옛날에 7년 6개월 받은 거니까 그게 참작이 되거든요. 참작이 돼요. 원래 한번 비슷한 걸로 처벌받으면 사후적 경합범위가 참작하면 이화영이는 몇 년만 더 추가하고요. 이재명이를 무기징역으로 처벌하는 게 이게 법리에 맞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